자, 우리 지난번 6단원 앞선 두 시간은 이 질문을 위한, 여러분 6의 1단원을 위한 바탕학습이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뤄졌을 거예요. 다뤄졌을 거고, 앞에서 두 개 단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 질문들이 조금은 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도 무작정 또 빨리 할 수 없어서 이 단원 전체를 30분 한 타임에 다 끝낼 수는 없어.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시간은 그 앞에 교재 여러분 교과서 뭐 268페이지고 우리 교재에도 보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글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서문 형식으로 쓴 것이고 이 뒤에는 아까 얘기했던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의 제자 원리들이 쭈루루룩 나와 있는 꽤 긴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재에는 서문만 지금 나와 있는 형국이죠. 서문을 엄청 중요한 거고 학교 시험에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다. 아마 요거 하나를 좀 상세하게 하다 보면 이 시간도 마무리가 될 듯 합니다. 일단 바로 가볼게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부터. 훈민정음 서문이고 우리 현대 국어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많이 띈다라는 걸 아마 눈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맨 앞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한자는 안 쓸게요.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종엉쟁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치? 이게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네. 그쵸? 자, 이건 뭐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봐봐. 여기는 꼬다리를 내가 붙여놨고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서 쉽게 분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는 없잖아요. 그쵸? 요거 없는 거는 형식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요건 음가가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평범하게 발음하면 세종이잖아. 세종. 그런데 저거를 왜 이응을 붙였을까? 요거는 형식적으로 갖다 붙였다라는 얘기고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췄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완벽한 글자 형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발음하지는 않더라도 초성, 중성, 종성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발음하지 않는 이응을 갖다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건 한자음에만 갖다 붙였어요. 한자음에 갖다 붙였고 요거를 후세 책이 있는데요.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요 동국정운식 표기는 우리말 발음을 최대한 한자와 가깝게 하려는 노력이 든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렸고 거기 어자에도 보면 이렇게 내가 여긴 안 그랬는데 여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꼭지응 있잖아. 저것도 어떤 형태로든 아마 발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일단 뜻부터 한번 볼게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게 무슨 뜻일까? 세종 어제 훈민정음 봐요. 세종대왕이 만든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무슨 뜻? 백성을 가르치는 훈민정음의 뜻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혹은 바른 소리. 이게 훈민정음의 뜻. 세종대왕이 만든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자, 일단은 뜻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물론 밑에 현대어 풀이가 있지만 현대어 풀이는 풀이대로 여러분 보시고 내가 하는 것들 한번 잘 봅시다. 자, 나란 말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에는 밑에 해석판을 잘 보셔야 돼요. 중국과 달라. 그리고 여러분 영어 해석할 때 끊어 읽기 하잖아. 이렇게 슬래시를 쳐가면서. 이것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해석이 끝나는 부분 즉 나란 말씀이 뒤 한번 슬래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죠. 계속 중국에 끊어주고 달아도 끊어주고 여기까지 해석하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자, 이때 나란 말씀은 우리 한글 우리나라 말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중국과 달라. 문자와로 내가 끊어 읽는 대로 여러분 끊어 읽으시면 돼요. 문자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이때 문자는 중국 문자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 문자 즉 한자와 서로 사마띠는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전차는 이유나 까닭 이런 이유나 까닭으로 어린은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죠 말하고죠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아까 병서는 뒤에 걸 된 소리를 읽으라 그랬죠.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노미는 사람이 한이라는 많으니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죠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됐죠? 자, 그 다음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는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맹간오니 만드노니. 아까 28자가 왜 28자인지 기억하시나요? 초성자 17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11개였잖아. 합쳐서 28자를 맹간오니 사람들마다 헤어는 하여금 사람들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다시 한번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사용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에 현대어플이가 있어. 자, 내용과 관계된 것 중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게 바로 이거죠. 지금 해석을 쭉 했잖아요. 문법적인 요소, 단어적인 문제는 내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훈민정음 창제 정신이 있어요. 훈민정음 창제 정신. 자, 첫 번째 무슨 정신일까? 주체 정신 혹은 뭐 자주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가 거기에 해당될까요? 자, 잘 체킹해야 돼.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우리 거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주체 혹은 자주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애민정신 좀 길긴 하겠지만 거기 나올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거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가장 강력한 데는 거기죠. 내 일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 이게 애민정신 맞겠죠. 내 일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 애민정신 확인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은 창조정신. 자, 창조정신은 어디냐면 바로 옆에 있네요. 새로 28자. 이전에 있던 거 아니고 새롭게 28자를 맹간오니 창조정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실용정신. 실제 생활에서 편하게 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딘지 눈치챘겠죠.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사용함에 거기겠죠. 예, 거기가 바로 무슨 정신? 실용정신. 자, 내용과 관계된 파트에서 훈민정음 창제정신은 그러게 뭐 시험에 분명히 나올 만한 요소가 되는 건 충분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고 자, 내용 파악은 끝났어요. 이제 어휘적인 부분과 문법적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문법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법적인 부분은 조금 오래 걸리고 혼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바탕학습을 잘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법 요소. 자, 나랏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랏. 요거. 자, 나라라는 말은 무정명사예요. 무정명사 뒤에 붙는 요거 뭐라 그랬지?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형격 조사야. 밑에 해석판이 우리나라 말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말이야. 관형격 조사는 우리말로 의로 해석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의 말싸미도 한번 볼까요? 말싸미는 또 어떤 요소가 있나?
자, 정확하게 얘를 형태소를 분석하면 이렇게 돼요. 말싸미 봐. 받침 뒤에 이가 왔어요. 받침 뒤에 이가 왔고 요 놈은 죽적도사고 요거를 연철했더니 이어적기 했더니 요렇게 되는 거. 뭐 앞에서 했으니까 아마 이해는 될 거로 보여요. 나란 말씀이. 자, 요 짧은 5글자 안에도 문법적 요소가 되게 많아요. 뒤에 가면 조금 편해지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중국에 달아 이렇게 돼 있지.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국에. 자, 애는 뭘까요? 요거를 해석할 때 이렇게 했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했잖아. 그죠? 요거를. 자, 이게 여러분 생소한 말일 텐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비교 부사격 도사. 비교 부사격 도사.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부사격 도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에 달라. 문자와로. 거기도 뭐 붙은 거 여러분 기억하겠죠? 봐봐요, 한번. 이제 요건 마지막으로 할게요. 요렇게만 적어도 되는데 요거 붙였잖아.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요거. 형식적으로 한자음에만 붙였던 동국정원식 표기. 자, 문자 와로는 그냥 와로 해석하면 되겠고 서르 이거 아까 붙었겠죠. 원수모음 붙은 거죠. 예, 나중에 합시다 그거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사마띠가 해석상으로는 통하지인데 잘 봐야 돼요. 사마띠. 자, 그런데 얘 원래 원형이 여러분 잘 모르겠죠. 원래 원형은 무슨 받침이냐면 치읓 받침이에요. 치읓 받침. 원래 글자 형태는 치읓 받침인데 왜 시옷을 갖다 써놨을까요? 뭘까요? 자, 잘 기억해 보면 15세기 때는 몇 종성법이라 그랬죠? 8종성법. 기역, 니은, 미음,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에서 8종성법. 그럼 15세기 표기상으로 종성에는 치읓을 쓰기는 못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장 비슷한 시옷을 갖다 써놓은 거야. 15세기는 8종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가 8종성법에 의했다라는 걸 여러분 정확히 기억해 둡시다. 시옷으로 쓴 건 8종성법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거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있어. 사실은 여기도 앞서서 배웠던 뭐가 적용되지 않은 거죠?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전차,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자, 니르고조도 문법적인 요소 하나는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니르고조도 마찬가지로 뭐가 적용 안 된 거죠?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건데 지금으로는 이르고조잖아. 이르고조. 그죠? 그럼 이거 두음 법칙 적용 안 된 거. 안 된 거. 이르고조 할 바가 있어도. 자, 여기도 조금만 참으세요. 고비가 금방 지나갈 거야. 자, 이르고조 홀빼 있어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근데 밑에 해석판을 봤더니 이르고조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했단 말이지. 해석판하고 잘 매칭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안 쓰이고는 요 놈이 있잖아. 그쵸? 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도 형식적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얘를 이렇게까지 할까 모르겠다만 동북정원식 표기에서 경음부호라고 얘기하는 거야. 경음부호는 된소리야. 된소리. 그래서 요 표시가 붙으면 뒤에 요게 예사소리잖아요. 비읍이. 근데 요 표시가 붙으면 이것을 된소리를 읽어라 이럴 때. 뭐 우리 편하게 읽으면 할 바가로 분명히 나오는 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5세기에는 요런 표시를 통해서 요거를 된소리를 읽어라 이런 뜻이었겠고, 요것보다 중요한 게 배죠. 배. 자, 아까 말싸미는 받침이 있을 때 주격조사 이가 왔다 그랬잖아. 그렇죠? 여기는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태소 분석하면 바 플러스 모음이 왔기 때문에 짝대기 이가 왔고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뭐로 했어요? 죽적조사 가로 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배에 바 플러스 이 형태의 죽적조사가 붙어 있음을 꼭 확인하시라고.
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이거 다 기억하죠? 이렇게 돼 있었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형태에서 분석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어적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요거 뭐 쓰인 거? 요거 자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그냥 기억만 살리면 돼요. 어두자음근이 쓰인 거 확인하면 돼요. 발음할 땐 뒤에 것만 된 소리로 읽어라. 제 뜻을 싫어 능이 표디 이제 안 적을게요. 표지로 해야 되잖아. 그쵸? 이것도 뭐가 적용되지 않은 거죠?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거 됐죠? 그 다음에 못할 놈이 하니라. 여기도 또 이랑 비슷한 게 나왔네. 자 여기는 비교를 한번 해보자. 못할 놈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쵸? 여기도 요게 쓰였어요. 근데 요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긴 뒤에 걸 경음부로 읽으라 그랬지만 이거 경음부로 읽을 수가 없잖아. 놈이는 얘는 된 소리로 나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요 놈도 동국정식 표기긴 하겠지만 요거는 특이하게 또 절음부호라는 뭐를 써요. 아마 학교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걱정하는 마음에 한번 살짝 적어봤어. 절음은 뒤에 거를 띄어서 읽어라 이런 뜻으로 못할 놈이 한이라는 많으니라. 자 이것도 구분해야 되겠죠. 15세기에는 하다와 이건 나중에 어휘 문제긴 할 텐데 생각난 김에 하다와 하다 두 개가 다 쓰였어. 아래와 쓰인 거. 이거는 말 그대로 많다란 뜻이고요. 한자를 내가 괜히 쓰고 있나?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다라는 거. 뭐뭐 하다. 됐겠죠? 그 다음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불쌍히 여겨. 자 너겨 나왔죠. 너겨도 뭘 지키지 않은 거 이제쯤 알 수 있지 않을까? 두음법칙 지키지 않은 거.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은 거. 새로이 28자를 거기 목적격 조사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28자랄. 자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28자랄. 자 이건 형식적으로 붙은 거고 자 형식적으로 붙은 거니까 이건 사실은 받침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양성으로 끝났으니까 랄이라는 무슨 격조사? 랄이라는 목적격 조사. 28자를 맹가논이 앞에서 바로 했던 건데 뭐 새로운 시간이니까 빨리빨리 정리하죠. 기본형 맹갈다에다가 O 플러스 니의 형태가 쓰였고 현재형 어미로 바꿔 맹간 O 플러스 니 연철시켜 맹가노니 이렇게. 그리고 요거 뭐라 그랬지? 요거 1인칭 선어말어미 1인칭 선어말어미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빨리 가도 돼요. 맹가노니 사람들마다 헤어라는 건 해석을 하면 하여금이에요. 하여금. 요거는 자 요렇게 알아두면 돼. 사동의 의미 사람들한테 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수비 쉽게 익혀 날로 쑤매 아까 얘기했죠. 쑤매 또 해야 되나? 하지 뭐. 자, 스 플러스 플러스 에. 모음 연달아 왔기 때문에 한쪽을 생략해주고 갖다 붙이고 에. 연철시키면 쏨의 형태가 나오고 요거 무슨 형어미? 요거 명사형 어미라는 거 꼭 확인해 두라 그랬고 자 수비에 순경음 비읍 쓰인 것도 확인하시고 순경음 비읍 아까 얘기했다. 비읍 밑에 동그라미 붙은 거 날로 쏨에 편안케 하고죠. 할 따람이니라. 거기 할도 절음부예요. 할 따름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요소 후닥닥 마무리했어요. 조금 앞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빼긴 뺐어. 그래도 현재 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훈민정음과 관계된 것들은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어휘적인 차원의 문제를 좀 볼게요. 어휘적인 차원. 그래서 이게 사실 초반부에서 얘기했어야 되긴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단원 제목이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야. 국어의 어제와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할 거예요. 국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국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역사성은
언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된다라는 게 역사성이고, 지금 우리는 문법적인 부분 그리고 해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어휘 부분에서 역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휘 부분에서의 역사성은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돼요. 신생, 성장, 소멸. 자, 무슨 뜻인지 알 거야. 신생은 새롭게 생겨나는 거겠고, 성장은 변화하는 거예요. 성장은 변화하는 거고, 소멸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소멸됐고 어떤 것들은 뜻이 변화됐고, 이런 범주를 정확히 캐치해야 여러분 문제 한두 문제는 더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 가 봅시다. 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쭉 가다가 사마띠 한번 체킹해 볼까요? 자, 사마띠는 여러분 지금 쓰는 말인가요? 지금 안 써요, 사마띠는. 그러면 이거는 소멸. 자, 사마띠는 소멸된 단어. 또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 나오죠. 전차도 지금 쓰는 단어인가요? 이것도 쓰지 않는 단어. 이유나 까다 그랬으니까 지금도 쓰지 않는 단어. 소멸됐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린 나오죠. 어린은 봐볼까요? 이게 15세기 당시에는 이런 뜻으로, 어리석은의 뜻으로, 그죠? 지금은 무슨 뜻이죠? 지금은 나이가 어린, 요렇게 뜻이 변화한 거잖아, 그렇죠? 뜻이 변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 있어도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자, 놈 좀 볼까요? 놈이는 형태에서 분석하면 놈 플러스 2가 되는데, 자, 이 놈이란 단어를 좀 보셔야 돼요. 놈이란 단어는 봐요. 15세기 당시에는 무슨 뜻을 썼을까요? 15세기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 지금은 자, 주로 남자들한테 쓰는 욕 비속어가 되는 거 맞죠? 남자들한테 쓰는 비속어. 이거는 변화가 되긴 된 건데요. 변화 중에는 여기는 범주의 차이는 없어. 어디가 더 크고 작은 건 없지만 여기는 범주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도 구분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자. 사람 범주가 넓겠어요? 남자가 넓겠어요? 사람이 훨씬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뜻이 15세기엔 사람으로 쓰이다가 현대구에 남자 비속어로 쓰였기 때문에 변화는 변화인데 뜻이 어떻게 된 케이스? 자, 축소된 케이스. 범주가 축소된 케이스. 자, 됐겠죠? 그 다음에 놈까지 했구나. 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나오네. 자, 어여삐란 단어도 뜻이 변화가 겪었겠죠. 자, 어여삐 좀 봐볼까? 어여쁘단데, 자, 15세기 당시에는 불쌍하다. 현대국어로는 그래, 편하게 어여쁘다는 예쁘다로 합시다. 예쁘다. 자, 얘도 범주 차이는 안 생겼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또 있을까 살펴볼까? 어여삐역이요.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만드노니 사람마다 해요. 쉽게 익혀 날로 사용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또 별로 없네, 그치?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잘 알아두시면 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들을 여러분 세부적으로 잘 기억해 둡시다. 됐겠죠?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운 글은 훈민정음 서문에 나온 글로서 어린 속보예요. 어린 속보에 1459년도로가 아마 적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밑에 소학언해라는 글이 나글에 나오죠. 소학언해는 1587년 대략 120,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글이죠. 그러니까 소학원에는 여러분 어린아이들 교육용으로 썼던 옛날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지문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은 앞에 지문하고 뒤에 지문하고 무슨 변화가 있나? 이거 한번 좀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지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한번 해석은 해봅시다. 한번 일단 소학원에도
뜻부터 한번 가볼게요. 물론 뜻풀이가 밑에 있긴 하겠지만 자 갑니다. 공제, 공제, 즉 공자가 이런 뜻. 증자다려, 증자에게 일러 말해서 가라샤대 말씀하시되, 말해서 말씀하시되, 몸이며 얼굴이며 털이며 살은 우리 살 얘기하는 거야. 살은 부모께, 부모님께 받자온 것이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다시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께 받자온 것이다. 부모께 받은 것이다. 감히 허러는 헐게하여 상해오지 아니함이, 상해오지 아니함이,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르소미요, 효도의 시작이요, 효도의 비롯함이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까지 베퍼, 후세까지 베퍼는 널리 퍼지게 하여 그로써 부모를 현덕해는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끝마참이니라. 효도의 끝마참이니라. 자, 내용상은 이래요. 내용상은 소학 언어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겠다. 이런 걸 배워라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약간 빠듯해서 자세한 얘기는 내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얼핏 보더라도 여러분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앞에 1459년 어린 속보 글하고 1587년 소학 언어 글하고 달라진 게 눈에 보일 거야 아마. 그죠? 자, 여기도 문법적인 요소를 조금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일단 여러분 눈에 띄는 게 공제가 아마 눈에 보일 거예요. 자, 공제 아마 이렇게 적어놨죠. 일단 문법적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야. 근데 밑에 해석판은 어떻게 돼 있죠? 밑에 해석판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그래서 얘 형태에서 분석하면 이렇게 아까 모음 뒤엔 짝대기 2가 온다 그랬잖아요. 모음 뒤엔 짝대기 2가 온다 그래서 그거 공자 가로 해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증자 다려는 증자에게 자 닐러 공통점이네. 닐러는 여전히 뭐가 안 지켜진 걸로 판단해야 될까요? 닐러는 여전히 뭐가 안 지켜진 걸로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걸로 일단 확인해. 훈민정음과의 공통점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런데 달라지는 게 지금 나오네.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어떻게 써놨나요? 하나만 쓸게요. 몸이며 이렇게 적었어. 자, 이게 훈민정음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연철을 시켜서 1450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죠? 그래서 지금 1587년 소학 언어에서는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분철. 자, 끊어적기가 등장했어요. 15세기엔 없던 분철 끊어적기가 등장했어. 되게 중요한 거야. 뒤에 얼굴이며 머리털이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살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해석 봤더니 살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도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 살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 형태에서 분석할 때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살이 요렇게까지 끝나는 단어예요. 이거 앞에서 뭐라 그랬죠?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뒤에 이런 안이라는 조사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속이기 되게 좋죠. 살 뒤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살일 테니까 이 살 뒤에 한이라는 조사가 붙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살 히읗에다가 안이라는 조사가 붙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부목계. 여기도 봐봐. 부목계. 여기도 할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됐어. 봐봐. 요것도 어두자음군이잖아. 그쵸? 어두자음군인데 15세기하고는 약간 달라요. 15세기에는 비읍이 먼저 왔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먼저 쓰였었잖아. 그쵸? 자, 여기에 어두자음군 중에 이런 것들을 시옷 계열이라고 얘기해요. 시옷 계열 어두자음군이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 나중에 한번 이렇게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긴 할 거예요.
됐죠? 부목께 받자온 것이라. 자, 요 받자온 것이라에서도 문법적인 요소가 아주 강한 게 하나 있는데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요것도 다음 시간에 넘겨서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감히 허러 상해 오지 아니하오미. 아니홈이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부족한 건 내가 다음 시간에 분명히 갑니다. 아니홈 그랬잖아, 그쵸? 여기 뭐 썼을까요? 아니하다에다가 자, 요거 붙은 거야. 옴 붙은 거야. 옴은 아까 뭐였었죠? 명사형어미. 그랬었잖아, 그쵸? 함이 효도의 비르소미요. 자, 비르소미에도 마찬가지. 비르소미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명사형어미 옴이 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퍼 부모를 드러나게 홈, 현덕게 홈, 현덕게 홈. 여기도 명사형어미가 붙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효도의 마참이라. 자, 마참이라도 마찬가지로 뭐 붙은 걸로 봐야 돼요? 뭐 붙은 게 아니라 참. 이거 연철하면 15세기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마참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분철이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끊어져 있게 진행됐다라는 거.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종어조 훈민정음을 제가 좀 자세히 했고 훨씬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소화관이랑 비교 포인트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충분히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